이 내용을 알기 전까지 2년이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 내용을 깨닫고 나서 저는 터닝포인트를 만났어요. 제 인스타그램을 1000명대에서 2만 명 가까이 키웠고요. 이를 바탕으로 릴스 제작 대행이라든지 퍼널 설계 대행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이런 저만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노동 시간을 갈아넣지 않게 되었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하는 그런 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 영상에서 약 60분 만에 모두 다 무료로 배워가세요. 저처럼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왜 컨텐츠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인스타그램이고요. 제가 작년 3월달까지만 해도 24년 3월달까지만 해도 팔로워가 1000명 안팎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고서 이제 지금은 팔로워가 1.7만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 11만 조회수가 11만인 것도 있고 223만입니다. 이게 제 인스타그램이고요. 저는 제 거를 잘 만드는 것 외에도 다른 분들 대행으로도 잘 만들어 드려요. 대행해드린 분의 릴스를 보여드리면 제가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다 직접 한 거고요. 이 릴스부터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릴스가 111만회, 여기 208만회도 보이고요. 그리고 57만회, 또 36만회. 지금 보시면은 다 제가 대응을 해드린 글이고요. 조회수가 5.2만회, 좋아요가 300개, 리포스트랑 공유가 이만큼 수치가 찍혀져 있습니다. 보시면 25년 5월 7일 4개월 전 글이죠. 500개, 조회수 6.5만회. 그리고 이런 성과, 가장 최근에 또 좀 반응 좀 괜찮았던 거, 조회수가 1.4만회, 좋아요도 이만큼 찍혔고요. 이렇게 저는 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대행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컨텐츠를 해야 되냐면요, 결국 알리기 위해서,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크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광고를 하거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거나. 이 두 개 차이는 돈이 얼마나 드냐 안 드냐예요. 내가 만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이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기 위해서 돈이 드냐 안 드냐인 건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스타그램에서 그 릴스를 광고 돌릴 때 드는 비용이에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추산 도달이 최대 9만 1000명한테 노출시키는데 여기 위에 보면 광고 예산이 34만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9만 1000명한테 노출시킨다는 거는 조회수가 9.1만회라는 거예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34만원이 든다, 광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34만원 내면은 너 거 최대 9.1만 명의 조회수를 만들어 줄게 라는 게 광고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 광고도 좀 돌려보고 네이버에서 블로그 광고도 돌려봤는데 인스타그램 릴스가 제 체감상 좀 가성비가 좋다? 노출시킬 수 있는 조회수 대비 가격이 낮다 인데 낮아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컨텐츠 보면은 10만 조회수 같은 거 좀 우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최소 34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100만 조회수는 340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광고로 돌린다고 하면 이만큼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광고냐 컨텐츠냐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똑같은 조회수냐? 조회수가 똑같다고 봤을 때 가치가 똑같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광고는 10만 회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34만원 들지만 일단 컨텐츠는 잘 만들기만 하면은 조회수가 10만 회 나오기만 하면은 이 컨텐츠 찍기 위해서 사용했던 장비 아니면 편집 프로그램 그 정도 값이란 말이에요.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더 비용이 들 수 있는데 일단 이 가격에서부터 이만큼 차이가 나고요. 광고는 예산을 넣은 만큼 이 금액이 다 소진이 되면은 노출을 더 안 시켜줘요. 컨텐츠는 조회수가 이만큼 나오면요 알고리즘을 타고 더 퍼집니다. 10만 조회수가 나왔잖아요. 5만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돈밖에 안 들었는데 알고리즘을 타고 더 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광고를 돌리실 건가요? 콘텐츠를 돌리실 건가요? 내가 만약에 재벌 2세, 3세다, 금수저다, 그래서 나는 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광고를 이만큼 돈을 많이 태워서 돌리셔도 됩니다. 근데 또 광고로 내보냈을 때 사람들이 또 반응이 좋도록 그걸 또 잘 만드는 것도 또 다른 관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다른 사람들 대응을 맡겨서 돈을 주고 대응을 맡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따져봤을 때 콘텐츠가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딱 봐도 광고라는 게 티가 나는데 콘텐츠는 콘텐츠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과 좋은 관계가 쌓인다는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유기적인 트래픽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고 10만 회의 광고는 10만 회 노출하는 34만원, 콘텐츠는 10만 회 5만원 플러스 알파 정도 드니까 거의 0원에 가깝다는 돈이라고 봐도 되는 이유가 34만원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알고리즘 타고 더 퍼지기도 하고 나와 훨씬 더 관계를 잘 쌓은 유기적인 트래픽이 들어오니까요. 컨텐츠를 그래서 해야만 한다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SNS 컨텐츠에는요 크게 저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글로 된 컨텐츠입니다. 글에는 좀 보통 이미지를 추가하긴 하는데 블로그나 트위터나 스레드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은 동영상,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틱톡이 있는데 구분을 좀 지어보자면 일단 글로 된 컨텐츠는 블로그를 보면 검색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필요와
어떤 니즈를 느껴서 본인 손으로 직접 검색을 해서 그 글을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스레드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쉽게 금방 휘발이 됩니다. 그리고 글자는 사람들이 또 기본적으로 글로 된 컨텐츠는 글자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읽기에 부담이 되죠. 여러분들이 평소 소비하는 SNS 컨텐츠만 보더라도 글보다 영상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컨텐츠들은 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이 동영상을 추천해주는 형태죠. 블로그 이런 거는 사람들이 그 글을 찾아가지만 동영상 컨텐츠들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동영상들이 찾아가죠. 그리고 뭔가 눈으로 보기에 계속 움직이는 화면이니까 시청하기에 부담이 좀 덜 하고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SNS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컨텐츠를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글로 된 컨텐츠도 같이 해주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스레드, 글로 된 컨텐츠는 스레드를 되게 강추를 하고요. 동영상으로 된 컨텐츠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 인스타그램 릴스를 추천드리냐면 또 뒤에 퍼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퍼널 연계가 되게 쉽게 잘 되어 있어요. 글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에요. 검색 기반인 게 뭐냐면요. 니즈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특정 니즈를 갖고 나 이런 거를 알고 싶은데 라고 본인 손으로 검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글로 된 컨텐츠, 블로그 글을 봤을 때의 어떤 몰입도나 집중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컨텐츠를 보다도. 그래서 블로그 글을 쓸 때는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찾아서 제목에도 그 키워드를 넣고 본문에도 최소 5번을 반복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블로그 글을 쓰면서 이 방법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제가 평소에 글 조회수가 10회에서 15회 정도 나오는데 이 방법을 발견하고 나서 조회수가 1800회로 확 뛴 적이 있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또 조금 알려드릴게요. 통계 부분이 있죠. 통계로 들어갑니다. 통계로 들어가면 여기 왼쪽에 아래로 내려보면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트렌드가 있습니다. 트렌드를 누르면요. 이런 막 키워드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날짜가 찍혀 있죠. 어제 사람들 트렌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검색어를 가지고 많이 검색을 해서 글을 소비하고 있다. 네이버에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블로그 글들 많이 소비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는요, 보통 어제 트렌드에서 끝났겠지가 아니라 2, 3일 정도 같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를 보고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블로그 글을 쓰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떤 주제로 볼지 설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맛집이 보이고 옆으로 넘기면 비즈니스 경제, 세계 여행, 패션 미용, 상품 리뷰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조회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 유입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글 그럼 또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글을 쓰실 수 있는 어떤 수준? 초보자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 글은 1000자에서 1500자 정도가 좋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블로그 글을 한 번도 안 써봤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만큼 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자를 쓰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100자를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쓸 수 있는 습관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300자, 그 다음엔 500자라고 점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쓰실 때는요. 글자 수를 채우는 거에 집중을 하면 오히려 그만큼 못 씁니다. 내 생각을 글로 옮긴다는 생각으로 내 생각을 글로 옮기는 생각으로 쓰시다 보면은 그게 분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혹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 내 주장을 쓰고 나서 이게 왜 이러한지, 이게 왜 이런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거에 대한 답, 이거는 이런 면에서 이렇다라고 글을 쓰는 거죠. 또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한테 왜를 물어보면서 그 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에 파생해서 글을 쭉 전개해 나가시면서 글을 적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오는 사람들의 심리, 궁금증, 의심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글로 쓰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서 직접 검색해 보시고 보이는 글들을 확인해 보고 혹은 다른 사람이 발행한 블로그 글을 보면은 이 키워드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궁금하구나, 이런 걸 의심하면서 이걸 검색했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 글로 쓰는 거죠. 그리고 문장은 너무 길지 않게 쓰는 게 좋아요. 처음에 글을 막 써보면요. 할 말이 막 많고 뭔가 말을 더 길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문장을 길게 쓰게 되거든요. 근데 문장은 최대한 짧게 쓰는 게 좋고요. 이거는 처음에 쓸 때는 그냥 최대한 길게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쓰시고 다 쓰고 난 후에 본인의 쓴 글을 다시 보면서 수정해 보세요. 내가 쓴 글을 다시 보는 거는요. 지금 글을 다 작성한 후에 바로 다시 보는 것도 좋고 그걸 하고 난 후에 2일, 3일 혹은 일주일, 한 달 후에 내가 썼던 글을 다시 보면서 수정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후크라고 별표를 표시를 쳐놨는데 블로그 글을 쓸 때도 후크를 신경 쓰는 게 좋아요. 후크라는 거는 블로그 글의 제목 그리고 썸네일을 말하는데 이거는 뒤에 후크 스토리 제안이라는 파트를 제가 챕터를 따로 만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레드입니다. 스레드 글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글자 수는 300자 내외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스레드 글 중에 좋아요가 많이 나오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평균적으로 300자 내외 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꼭 300자 내외를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스레드는 스레드를 쓰고 그 밑에 내가 또 댓글로 해서 내용을 더 연장해서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스레드를 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레드를 달아서 긴 글을 이렇게 나눠서 연달아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나 주제, 내가 가진 리소스에 따라서는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가로로 넣어주는 게 또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컨설팅 해드린 분 중에 스레드 글을 이렇게 쓰셔라 라고 컨설팅 해드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 팔로워가 아예 없는 상태, 10명, 20명밖에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코칭해 드렸고 그 코칭해 드린 결과 최근에 좋아요가 1200도 나오고 이렇게 대체로 괜찮은 반응을 만들어내고 계신데, 제가 이분이 이런 주제로 글을 쓰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넣어서 스레드 글을 같이 작성해 보셔라 라고 제가 그렇게 컨설팅을 해 드렸었어요.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지만 하나만 넣고 본인의 글 이렇게 전개한 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제가 이렇게 공간이란 거는 사람들 눈으로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잘 넣어서 거기 위에 글을 얻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는 또 공간에 대해서 너무 심오한 내용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심오한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심플하게 가볍게 써보셔라 라고 한 결과 점점점 반응도가 늘어서 이렇게 좋아요가 200개도 나오고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리소스, 카테고리 주제에 따라서 동영상을 넣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이미지도 넣어보고,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해보고 반응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동영상 넣으세요, 이런 동영상 넣으세요, 이런 이미지 넣으세요 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근데 스레드는 위로 넘기면서 보기 때문에 세로로 긴 것보다는 가로로 긴 동영상 혹은 가로로 긴 이미지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독성이 좋아요. 그리고 스레드 글은요, 공유랑 리포스트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리포스트 지수고 이게 공유 지수거든요. 이 지수가 높은 글일수록 좋아요. 그래서 공유랑 리포스트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또 고려하시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랑 공유랑 리포스트가 많은 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쓰시는 게 좋고, 또 중요한 거는 스레드 글 쓰실 때 프로필 사진이랑 프로필 소개를 꼭 꾸며주세요. 여기 위에 요 이미지, 요 사진과 여기 프로필 소개 있잖아요. 그리고 가독성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가독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첫 문장을 길게 써서 줄이 바꿔지게 하지 않고 한 줄 한 줄 좀 짧게 써서 이렇게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고정글을 꼭 쓰셔야 됩니다. 고정글이 뭐냐면요, 어떤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다 보면은, 스레드 글을 쓰다 보면은 이 사람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에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프로필로 넘어오거든요. 그때 처음 보여지는 이 글, 내가 고정시켜 놓는 글, 제 글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저는 이 글이에요.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발행하다가 이 사람 괜찮은데 라고 프로필 타고 제 스레드로 들어오면은 처음으로 보게 되는 이 글, 여기서 사람들이 이 사람 되게 괜찮다, 팔로우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또 불러일으켜지니까요. 이렇게 스레드 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콘텐츠도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이 동영상 콘텐츠의 3요소는요, 음성 내레이션이 있고 텍스트가 있고 영상 소스가 있습니다. 영상 소스 말 그대로 찍어놓은 영상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음성 내레이션은 이 영상에서 나오는, 따로 녹음을 했거나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음성 내레이션, 그리고 텍스트는 자막을 말합니다. 처음 만드시는 분, 초보자분들이 어차피 내가 말로 잘 얘기를 했으니까 자막은 넣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영상 콘텐츠, 특히 쇼폼 같은 경우에 되게 짧은 기간에 정보를 더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갖고 있는 요소를 다 활용을 해서 전달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소리를 안 듣고 그냥 넘기면서 영상 소스랑 텍스트만 보다가 이거 뭐지? 라고 눌렀을 때 이제 소리랑 같이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주는 걸 꼭 잊지 않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보통 순서는 이러합니다. 텍스트 기획,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컨텐츠에서 내용이 전개될 것 같다, 대본이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기획을 하고, 그에 어울릴 만한 영상 소스를 또 기획을 하고, 이런 영상 소스가 필요하니까 이런 걸 찍어야겠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영상 소스들을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집이 됩니다. 보통 프로세스가 이러해요. 그리고 이 촬영 단계에서 이런 영상 소스가 좀 어울리겠지, 이런 걸 찍어야겠지 라고 기획을 하고 나서 촬영을 할 때 그렇게 기획한 것 외에도 다양한 각도로 여러 개를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제가 릴스 대행을 하면서 찍었던, 촬영했던 영상들인데, 보시면은 똑같은 장소, 똑같이 앉아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찍기도 하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먼 거리에서 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사체가 프레임 안에서 크게 보이냐 작게 보이냐 좀 적당한 크기로 보이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넣어보니까 느낌이 이게 더 괜찮은데, 이게 이 피사체와의 거리, 이런 구도, 각도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한 거 외에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찍어 두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편집법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여기서 편집하는 법을 일일이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기초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편집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캡컷이 있고 프리미어 프로가 있고 파이널 컷이 있고 브루, 그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캡컷과 프리미어 프로 두 개를 써봤고 지금은 프리미어 프로만 쓰고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요, 내레이션과 영상을 합치고요, 그 다음에 컷 편집을 한 다음에 텍스트, 자막을 입힙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프리미엄 프로 화면이고요. 보시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가 너무 복잡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그냥 이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서 시퀀스를 들어가신 다음에 이 영상이 가로로 긴 게 있고 세로로 긴 게 있잖아요. 그거를 설정해 주시는데, 보통은 가로로 긴 거,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은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25프레임이냐 29프레임이냐 1초마다 얼마나 많은 이미지가 지나가는지를 넣는 건데, 50이나 60은 너무 많아서 그까지는 필요 없고 25에서 29.97, 30 정도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세로로 긴 영상이기 때문에, 세로로 긴 건 어떻게 만드냐, 설정 들어가셔서 이 프레임 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가 1080, 여기가 1920 되게 하시는 거죠. 1080, 1920 숏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내레이션과 영상을 합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따로 녹음한 내레이션 파일이 있고, 여기에 이 두 개 영상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이쪽 부분을 옮겨옵니다. 이게 지금 녹음한 음성 파일이거든요. 여기로 옮겨주고 난 다음에 여기 위로 이렇게 동영상 파일을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 이 동영상 파일에도 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소리를 지워줘야 돼요. 그럴 때는 연결 해제를 누르고 여기 밑에를 지워준 다음에 이렇게 합칩니다. 이 커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재생이 되면서 화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왼쪽으로 당겨주면은 이렇게 재생을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소리를 꺼놓은 상태인데 이 녹음한 이 소리와 이 영상이 같이 재생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컷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 영상에 여기까지 넣겠다. 그러면 이 영상 여기까지만 넣고 여기 또 다른 영상을 가져서 넣고, 그걸 하고 나서 그 작업이 다 끝나면은 대본을 받았으면은 얘가 프리미어 프로는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를 대신 받아주거든요. 옛날에는 일일이 다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받아줍니다. 이렇게 받아주고 난 거를 여기 CC를 누르고 캡션으로 옮기기 여기 눌러주고, 지금 제가 빠릿빠릿하게 하지만 하나하나씩 이 강의를 보고 직접 하실 때는 이게 뭐가 뭔지를 직접 한번 느껴보면서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위에 텍스트가 추가됩니다. 숏폼은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쇼츠를 볼 때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이쪽에 프로필 사진이 보이고 여기 밑에가 좀 가려져요. 캡션이 본문이 시작되고 오른쪽에 좋아요, 댓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막을 보통 좀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자막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오른쪽에 이런 글꼴 크기를 통해서 이렇게 크기를 바꿔주고, 여기서 글씨체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꾸고, 이게 AI가 받아주긴 하지만 완전 똑똑해가지고 100% 완전히 자막을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보면서 또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막을 넣는 것까지가 기본적인 틀이에요.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이번 강의에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 정도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사용해보시면은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뭔가 좀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유튜브에 프리미어 프로 뭐뭐 하는 법이라고 검색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아니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저는 프리미어 프로를 누구한테 배우거나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그냥 프리미어 프로가 이런 동영상 편집하는데 좋다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익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검색하면 무료로 어지간한 방법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뭐 알겠고, 그럼 어떤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초보자라고 하면은 애초에 촬영하는 것 자체가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그냥 찍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기소개를 그냥 찍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해볼 수 있는 조금 레벨이 있는 거는 내가 알려주고 싶은 정보 혹은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벤치마킹, 잘된 영상들, 다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보고서 그거를 좀 따라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이 벤치마킹이란 것도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게 보이면서 벤치마킹이 제대로 학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컨텐츠 치트키라고 하면은, 저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컨텐츠가 무조건 사람들 반응이 좋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전이로그. 이거는 제가 또 챕터를 또 따로 나눴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예상되는 잠재의식입니다. 완벽주의죠. 내가 이런 동영상 컨텐츠를 뭔가 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거 내가 잘 만들지도 못하는데 만든다고 해서 크게 뭐가 되나? 라고들 많이 막히실 텐데, 그거 억제력입니다. 그리고 또는
불특정 다수 혹은 아는 지인이 이걸 보는 것에 대한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로막힐 수 있는데 이거 다 억제력이고요. 동영상 콘텐츠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본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게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 사명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려면 결국 내가 만든 상품이든 서비스든 이게 홍보, 마케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광고를 돌리거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고는 제가 앞서서 광고와 콘텐츠 둘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콘텐츠가 훨씬 더 가치가 크다는 거죠. 물론 콘텐츠는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배양된 것까지가 필요하지만 그거는 일단 도달하고 나면 그만큼 능력치가 만들어지면 영구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콘텐츠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1인 브랜딩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대의를 위한 나의 작은 희생이라는 거죠. 잠재의식을 잘 탐구하고 내 사명을 생각하면 나 하나 개인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힘들고 할 바에야 이거는 나의 작은 희생이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컨텐츠 치트키, 전이로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24년 3월 달에 제 팔로워 상태입니다. 제가 이게 23년도부터 인스타그램을 좀 잘 키우고 싶어서 엄청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는데도 이 정도였던 거거든요. 24년 3월 달 이때쯤 기점으로 기적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옵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컨텐츠라는 거를. 그 결과 24년 8월 7일, 5개월 후에는 팔로워가 이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17,000명. 이 도달이 됩니다. 대체 이게 뭐냐? 1년 동안 릴스 강의 듣고 막 만들고 하다가 끝내 발견하게 된 비법이 이제 전이로그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전이가 여정, 과정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전이에다가 로그, 우리 브이로그 혹은 어디 로그인 한다고 하잖아요. 그 로그가 기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정과 과정을 담은 기록. 이 전이로그. 전이로그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되게 반응이 늘 좋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요. 프로세스 이코노미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웃풋 이코노미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제품을 팔려고 하면, 서비스를 팔려고 하면은 이 결과물을 일단 만들어야 뭔가 홍보를 하고 사람한테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 상식을 비튼 개념이 프로세스 이코노미예요. 결과물을 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없는 순간에 과정을 먼저 팔면서 이런 이유로 이런 결과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라고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처음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안 팔아본 분들이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아웃풋 이코노미 하려고 해요. 뭔가 일단 있어야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없기도 전서부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이코노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많이 해요. 어떤 TV를 만들거나 뭐 냉장고를 만들거나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면은 TV 광고, 뭐 배너 광고, 전단지, 유튜브 광고 등등등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이런 SNS를 누구나도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아니어도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한 개개인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 속에서 이제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잘 만든 컨텐츠는 뭐냐? 과정을 보여주는 컨텐츠다. 그게 전이로그다 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냐면요. 과정은 쇼티의 일이다. 뭔지 느낌 오시나요? 과정은 스토리예요. 스토리.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드라마, 옛날엔 연극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뮤지컬 막 이런 거 그거 다 스토리잖아요. 이거 보면서 사람들은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될까? 진짜로 그게 그렇게 될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본단 말이죠. 내가 뭔가 이런 걸 이루겠다라고 목표를 선언하고 그걸 이뤄내가는 과정을 올리는 거 그게 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겁니다. 다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란 거는 카테고리를 가리지 않아요. 보통 SNS 컨텐츠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나 이런 주제를 해볼까? 근데 이런 주제를 하고 있으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미 있는데 라는 생각에 그 주제 선정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주제든 간에 과정이 있고 과정을 보여주는 거는 사람마다 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주제여도 내가 과정을 보여주면은 레드오션을 넘어서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한번 보세요. 목장입니다. 목장을 오픈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목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은 목장을 다 준비를 하고 나서 저 이렇게 해서 이런 목장입니다 라고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잖아요. 근데 이 목장을 어쩌다 이렇게 준비해서 열게 되었는지를 과정을 그 시작 전부터 쭉 보여준 거죠. 이분은 제가 지금 일부러 옛날 거를 올려놨는데 지금 팔로워가 2852명이잖아요. 실제로 보여드리면은 지금은 어떠냐? 1.1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싸지방에서 내가 이런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게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올리시는 분이에요. 전이로그죠. 좀 전에 목장, 이분은 게임, 이분은 더드리머라는 그 옷 브랜드를 가지고 과정을 올리시는 분, 이분도 2호에 출연하시고 컨텐츠 자체 너무 잘 만드시는 분이고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이 옷 브랜드로서 옷을 만드는 과정을 중간중간 일어났던 일들을 다 릴스로 공유를 하시는 분입니다. 옷 브랜드라는 거. 이분은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턴오버라고 해서 프로 농구 선수로 드래프트 도전했다가 떨어진 그 대학교 그 선수들을 다시 모아서 1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고 다시 재도전하는 그 과정을 쭉 보여준 컨텐츠입니다. 지금 보면 이 에피소드가 52개가 넘어가거든요. 52?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간 거예요. 1년 동안 진행됐다는 거죠. 54. 1년 동안 이렇게 과정을 계속 올렸고 이 결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잘 생각해보면 프로 운동선수들 보면은 그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되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생각해봐도 운동 잘하는 괴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한테 우리는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선수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 명 빼고는 다 프로 선수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줬고 프로농구 선수가 되지 않았어도 그 이후에 뭐 다른 동호회 중에 상위팀으로 가거나 뭐 농구 코치, 스킬 트레이너가 되는 등 다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는 다 주제가 달라요. 내 주제, 내 카테고리도 콘텐츠 올릴 수 있을까? 과정을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은 목장, 게임, 옷, 농구 다 다른 카테고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주제 카테고리도 충분히 과정을 보여준 컨텐츠를 통해 전이로그, SNS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이로그의 장점이 있어요. 전이로그의 장점이 뭐냐면 완벽주의가 있어서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완벽주의가 있다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잘 못하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란 말이에요. 근데 전이로그는요 실패라든지 겪는 과정 중에 뭔가 안 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좋아요. 저절로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거예요. 도널드 밀러의 무게가 되는 스토리라든지 하먼서클의 벤 하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하먼서클 스토리텔링 할 때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스타워즈도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 구조를 보면요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인물이 꼭 곤경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오고 곤경에 빠지고 해결하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내 스토리를 짜야겠다, 스토리텔링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정하고 실행을 하면요 뜻대로 막 순탄하게 막 잘 풀리지 않아요. 인생사라는 게 그냥 뭔가 믿기지 못한 문제를 만나고 사소한 것부터 좀 큰 것까지 뭔가 잘 안 되거든요. 그 과정들을 계속 릴스로 올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저절로 그런 스토리텔링 기법에서 말하는 괜찮은 스토리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완벽주의가 있어서 뭐가 잘 안 된다 잘 못한다 오히려 좋아요. 컨텐츠 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지식창업 이런 시장에서 또 강의팔이네 성공팔이네 그 권위 진짜냐? 라는 의심, 의구심 자꾸 이런 거 증빙하라는 이런 소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증빙이 되기만 하면은 되는 건데 그게 권위 입증이 된다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해온 과정들이 동영상 콘텐츠로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이로그는 하나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빵 터뜨리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차곡차곡 쌓아서 원격을 모으는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언젠가 이게 큰 가치가 되어서 뭔가 나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회로 연결을 해줍니다. 전이로그 콘텐츠를 만들 때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누구인지 왜 이런 걸 하는지 나의 정체성과 이 과정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목표가 뭔지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군인인데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군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고 군대 안에서 시간이 좀 허비되지 않도록 열심히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분들이 또 어떤 반영했으면 좋겠는 그 의견을 받아서 좋은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게임도 예를 들면 또 카페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왜 카페 창업을 하는지 그리고 내 정체성 내가 대학교를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20살이라든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휴학을 하고 나서 카페를 만드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카페를 오픈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갑자기 30대 중반에 직장을 잘 다니다가 직장을 갑자기 관두고 카페를 여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왜 그런 식의 그 결정을 내려가지고 카페를 열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나만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도 전이로그에 해당됩니다. 대신에 과거 그 당시의 이미지나 동영상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과거의 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좋고 제가 최근에 대행을 해드린 분 중에 두 분 다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던 컨텐츠는 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푼 과거 전이로그였습니다. 전이로그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이로그는 사명 Y를 보여줘요. 파트 1에서 기억나시나요? 요 골든서클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의 어떤 what, how만 보면서 차별점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Y가 확실해지면은 이 Y를 실현하기 위한 how와 what은 저절로 나오고 그게 차별점이 생긴다 라는 거고 우리의 뇌 구조가 안에가 제일 변연계, 잘 바깥이 심피질 변연계가 이제 파충류의 뇌라고 해서 제일 먼저 생긴 뇌인데 여기는 완전 그냥 마음에 끌리는 거 감정적으로 이거 하고 싶어 이거 싫어 이거 욕망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판단을 내릴 때 선택을 내릴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설득이 되어서 감정적으로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들었을 때 선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감정적으로 설득이 되는 부분이 how나 what이 아니라 why예요. why. 이거는 유명한 경영 이론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캐즘 돌파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사람은요 이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가, 초기 수용자, 초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후기 수용자인데
어떤 제품, 서비스를 내게 되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소수의 혁신가, 초기 수용자들이 있어요. 여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사람마다 다 각기 어떤 분야에 따라서 혁신가가 될 수도 있고 후기 다수자가 될 수도 있고 초기 다수자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식 창업 이쪽에 특히 뭐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끌어당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면은 혁신가, 초기 수용자 되게 관심도가 높고 뭔가 조금 다른 뭐가 나왔나? 라는 생각에 되게 주의 깊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자동차 같은 거 있죠. 저는 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새로운 게 이런 게 나왔다, 이런 모델이 나왔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기 수용자에 해당되죠, 차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각자마다 다른 인구 분포에 표준이 되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1인 브랜딩이 되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게 될 텐데 그거를 혁신가에서부터 이거 괜찮네 라고 설득을 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점점점. 근데 관건이 캐즘 돌파 이론에서 관건이 초기 수용자, 얼리 어답터를 넘어서 초기 다수자를 설득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해요. 여기 캐즘을 보통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해서 그게 많이 확산되지 못하고 유지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고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건데 요 사이 구간을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요 캐즘을 넘어야 되는데 요 캐즘을 넘는 방법이 뭐냐면은 Y예요, Y. 이 상품과 서비스의 Y가 뭐냐. 이 Y를 가지고 초기 수용자를 설득하고 초기 수용자의 Y에 너무 감동하고 감격을 해서 입소문 내는 거죠. 야, 이거는 이 제품은 서비스는 이용하니까는 이러이러하대. 이런 건 이러이러하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파타고니아 같은 거 예를 들면 그거는 지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옷 브랜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파타고니아가. 사람들한테 이 파타고니아 옷을 입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는 옷 디자인도 괜찮고 환경을 살리는 그런 옷이래 라고 사람들한테 그 이유, 사명이 설득되어지고 그렇게 입소문이 나고 그러면 초기 다수자 그래? 그게 뭔데? 라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한 번씩 이용해보고 그렇게 점점 퍼져나간다는 거죠. 과정을 보여주는 전이로우는 이렇게 사명을 저절로 보여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왜 이런 걸 하는지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컨텐츠들만 다 잘 보세요. 이거 과정을 보여주는 컨텐츠다, 전이로그다 라는 거를 모르고 보면 그냥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다, 요런 주제가 잘 되는 건가? 요런 외모가 잘 되는 건가 보다 라고 그렇게 판단했을 텐데 지금 이 과정을 보여주는 컨텐츠라는 걸 알고서 다시 한번 더 봐보세요. 대부분이 과정을 보여주는 컨텐츠들이 릴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사람들한테 보다 더 반응이 좋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이 후크 스토리 제안이라는 건요, 마케팅 설계자 러셀 브런슨이 얘기를 하는 건데 후크 스토리 제안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후크입니다. 후크가 우리 보통 후킹한다, 어그로를 끈다, 사람들한테 집중을 시킨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큰 바운더리,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책 내용에서 어떤 일화가 실려 있냐면은 러셀 브런슨이 이 세미나를 다니면서 세미나에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상품에 대한 소개를 사람들한테 하고 이제 제가 이 PPT가 끝나고 이 상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뒤로 와서 이제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진행을 하는데 어떤 자리에서 구매 전환이 보통 15%였는데 그 자리만큼은 45%였다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 중에 15%만 지금까지 결제를 했는데 그날은 45%가 결제를 했다면서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아만드 모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만드 모린은 아마 연세가 있으신 걸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그쪽에서 마케팅 구루의 더 앞선 세대라는 거죠. 그 앞선 세대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이 러셀 브런슨을 초대한 겁니다. 이 사람이 러셀 브런슨인데 러셀 브런슨을 초대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 러셀 브런슨의 하고 있는 것들에 이런 어떤 강연을 들을 수 있게 소개를 이 자리로 부른 거죠. 아만드 모린이 시작하기 전에 러셀 브런슨이 이제 올라갈 차례인데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올라가기 전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당신의 구매 전환율이 달라질 거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만드 모린이 어떻게 했냐. 이 러셀 브런슨이 강연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지금부터 나올 사람은 러셀 브런슨은 사람인데 크리퍼넌스닷컴을 운영하고 이걸 통해 연매출 얼마나 되고 있고 오신 분들 진짜 너무 잘 오신 거다. 이분의 인사이트 엄청나고 여러분 많은 거 얻어가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이 러셀 브런슨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러셀 브런슨이 강단에 올라서 PPT를 하고 나서 그렇게 구매를 제안을 하니까는 전환율이 45%가 나왔다는 거죠. 후크 스토리 제안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후크란 게 뭐냐면요, 처음 중간 끝이에요. 근데 처음 중간 끝에서 처음이 뭘 의미하냐면은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에 접하게 되는 정보예요. 이 아만드 모린의 세미나에서 러셀 브런슨을 사람들이 몰랐는데 만나지 않았는데 아만드 모린을 통해서 아만드 모린은 어떤 권위자가 이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니까는 러셀 브런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사람이 나오는가 보다라고 듣는 자세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되는 순간에 접하게 되는 정보를 가지고 듣는 사람의 자세를 바꾸는 장치가 후크예요.
후크를 통해서 일반된 마음과 심리 상태를 보게 되는 게 스토리와 제안이고요. 후크에 따라서 스토리랑 제안은 똑같은데 후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 전달이 되는 정도, 전환되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저는 알게 되어서 이 세상은 온통 후크 스토리 제안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소개팅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개팅을 딱 나갔는데 처음 이 상대 이성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카페 같은 데 만난다고 했을 때 이성이 들어왔는데 이성의 외모라든지 옷차림새라든지 이런 게 막 좀 별로예요. 별로면은 그 다음부터 앉아서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 하는 말 들어오지도 않고 뭔가 빨리 자리를 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외형만 그럴 뿐 속이 되게 진국이고 진득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후크에 의해서 그 뒷부분 스토리 제안은 이 사람에 대한 스토리 제안은 듣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첫인상이 되게 좋아. 첫인상이 되게 좋으면 더 대화를 하게 되고 한 번 더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후크가 잘 발동되었기 때문에. 친구랑 얘기할 때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되게 흥미로운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할 때 야,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나 이런 일 있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야, 내가 어제 진짜 난 아직도 생각하면 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친구가 뭔데 뭐 때문에 그래? 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라고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후크라는 거죠. 친구한테 내가 겪은 경험의 처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책을 사서 볼 때도 여기 왼쪽에 이런 책 표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도서관에 가서 책을 둘러보다가 이런 책 표지를 보고서 살까 말까 생각이 들면은 이 책 표지만 봐서는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제목이 특이한 한번 봐볼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표지 같은 경우에는 별로 뭐지 좀 심오한 책인가 철학책인가 라고 해서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친한 친구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있잖아, 내가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의사한테 또 가보고 했는데 안 낫다가 삶으로 다시 또이라는 책을 보고 나서 좀 우울증이 완전 싹 났다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럼 여러분은 그 책이 뭔데? 라고 하면서 그 책을 괜히 한번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후크인 거죠. 이 책에 대한 처음 접하게 된 정보를 친구를 통해서 우울증 낫게 된 책이라고 하니까. 유튜브를 볼 때도 썸네일 제목, 썸네일을 보고서 우리는 영상을 클릭해서 보잖아요. 썸네일 제목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SNS 콘텐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다 후크 스토리 제한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썸네일이 후크고 영상을 딱 틀고 시작했을 때 초반부에 보여지는 모습도 후크고 어떤 흥미를 유발하는 말을 듣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는 것도 그렇고 책 표지도 그렇고 만났을 때 느낌도 그렇고 다 이게 후크라는 거고 후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SNS 콘텐츠에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SNS 이런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시청자랑 어떤 관계가 안 쌓아져 있잖아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 첫 정보와 어떤 처음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조금 신뢰를 쌓는 거죠. 이 사람 콘텐츠는 좀 볼만한데? 라고.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이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전 세계 1위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후크를 굉장히 잘 활용해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런 썸네일들 중에 요거 하나 봐볼까요? 7일 동안 생매장 당해봤대요. 이렇게 무덤에 파여져 있고요. 생매장 당해보겠다고 하면서 지금 날 이제 묻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여기 위로 흙을 덮습니다. 13초까지.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진짜 왜 생매장을 당하지? 생매장 당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첫 장면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다 계산을 하고 넣었다는 거예요. 썸네일에서도 마찬가지고. 미스터비스트는 워낙 세계 1위 유튜버니까는 자본도 되게 많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나도 그러면은 뭐 생매장을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처음에 이 주제에서 처음에 어떤 장면, 후크로서 어떻게 보여줘야 그 뒷내용을 사람들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거를 고민을 꼭 자본이 많거나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콘텐츠에서 블로그 제목, 블로그 본문에서 처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문장, 스레드 첫에서 세 번째 문장, 유튜브 롱폼 제목과 썸네일, 그리고 유튜브 롱폼을 클릭하고 들어왔을 때 처음 0초부터 15초, 그 유튜브 소츠 처음 3초, 인스타그램 릴스 처음 3초, 이런 것들이 다 후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크는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알려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리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들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후크 중에 있지만 좀 이런 걸 활용해 보시면 좋다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컨텐츠 타겟을 좁히고요, 그 타겟을 위한 거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컨텐츠 타겟을 좁힐 때 그 타겟이 어떤 타겟이어야 되냐면은 과거에나 혹은 지금의 나가 되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스레드 글을 쓴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노트북을 바꿔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엑셀이나 PPT를 이용하려고 했더니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가 구글을 들어가 보니까 무료로 슬라이드 기능으로 PPT 대신할 수 있고 독서로 한글을 열 수가 있고 엑셀도 다 그렇게 연동이 되더라. 혹시 이거 몰랐던 사람 참고해라 라고 이걸 몰랐던 사람들한테 주는 정보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 권위와 사회적 증거를 보여주기인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하면은 월에 300만원 매출 넘길 수 있어 라고 글로 적거나 동영상 콘텐츠 말을 하는 것과, 저는 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매출이
늘 2천만 원 이상 넘었던 프리미엄 그 스토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월 300만 원 매출 넘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듣는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메타인지를 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분명히 도움될 수 있는 권위라는 거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꼭 사업적으로 어떤 돈을 버는 수익적으로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나는 육아맘이라고 했을 때 아들만 둘 키운 육아맘인데 우리 아들 둘은 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크게 사춘기 없이 되게 뭐 대학교까지 되게 공부를 잘해서 잘 갔어.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또한 내 권위와 사적 증거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파트 마지막으로 SNS 알고리즘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막 SNS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은 플랫폼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되게 막 알고리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각 플랫폼들의 목적, 공통된 목적은 뭐냐면요, 내 플랫폼에 더 보다 오랜 시간 머물러라, 오랜 시간 사용해라 해요. 오랜 시간 머무르게 하는 콘텐츠면은 사람들한테 더 노출을 밀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변화를 했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구독자나 팔로워의 중요성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구독을 하고 팔로우를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먼저 콘텐츠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개인 맞춤형으로 변화했어요. 구독자나 팔로워가 많지 않아도 동영상 컨텐츠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한 명이라도 더 보여주려고 알고리즘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한 명이라도 더 컨텐츠를 볼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이 플랫폼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꿈의 고객을 타겟을 좁혀서 컨텐츠를 만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꿈의 고객은 뭐냐? 과거의 나 혹은 지금의 나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K장녀예요. K장녀면은 K장녀들한테 하고 싶은 말, K장녀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조회수가 막 10만회, 20만회까지 안 나와도 굉장히 개인 맞춤형으로 퍼지기 때문에 팔로워를 넘어서 팬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팬이 되면은 팬이 많아질수록 내 1인 브랜딩이 되는 거고 상품과 서비스를 팜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후크에서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컨텐츠의 타겟을 좁히고 그 타겟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 후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SNS 알고리즘 막 크게 막 공부를 막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참고사항으로 보는 정도는 되는데 결국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고 제가 그 컨텐츠는 전이로 과정을 보여준 컨텐츠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후크를 잘 신경 써야 된다는 거. 동영상 컨텐츠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잘 보게 만드는 건 후크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가 없어요. 직접 본인이 만들어 봐야 알 수 있다는 사실, 몸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임을 말씀드리면서 실행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퍼널도 결국 세일즈의 한 일환이다. 퍼널 찾아보면 뭐 깔때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들어와서 인지 발견하고 그 중에 누군가 소수가 걸러져서 흥미를 느끼고 소수가 뭐 욕망과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하게 되고 구매를 한다면 팬이 된다. 뭐 이런 진부한 이런 표현들, 설명들이 있는데 그냥 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냥 고객의 여정 하나하나가 다 퍼널이다. 그 클릭 한 번 한 번이 온라인에서. 쿠팡에서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어때요? 쿠팡 들어가서 쿠팡에서 검색을 하고 스크롤을 하다가 썸네일을 보고서 혹은 제목이나 후기를 보고서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상세 페이지 훑어보고 나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사실 퍼널이라는 거죠. 또는 쇼츠나 릴스를 보다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릴스를 보다가 프로필에 가서 링크를 누르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 다 퍼널인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릴스를 보다가 그런 거 있죠. 댓글을 달아주면 뭐뭐를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댓글을 달고 DM으로 뭔가가 오고 DM으로 들어가서 링크를 누르면 어딘가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퍼널이라는 거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직접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여정들도 다 누군가가 직접 설계한 퍼널들이라는 거죠. 무의식 중에 하게 되지만 다 설계가 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거를 직접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마케팅 설계자, 러셀 브런슨이 쓴 마케팅 설계자에 보면 이런 개념이 나와요. 잠재 고객의 DB가 증가할수록 당신이 갖고 있는 잠재 고객의 DB가 증가할수록 당신의 매출도 비례해서 증가한다. 예를 들면은 전환율이 3%예요. 내가 퍼널을 딱 짜놨어요. 이 순서대로 사람들이 내 여정을 밟아가지고 오면은 구매를 하는데 여기서 3%만 구매가 발생해요. 한 명이 구매했을 때 순수익이 2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 퍼널에 100명이 들어와요. 그러면 3%니까 3명이 구매하겠죠? 2만원 곱하기 3명은 6만원이 수익이 됩니다. 500명이 되면은 3%니까 15명이 구매를 하고 2만원 곱하기 15 하면 30만원이 되고요. 10,000명이 들어오면은 그 중에 300명이 구매를 하고 2만원 곱하기 300을 해서 600만원을 벌게 되는 거죠. 내가 퍼널 이 구조를 딱 짜놓으면은 사람이 심리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전환율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 고객의 DB를 많이 계속해서 쌓는 게 중요하다. 퍼널은 시스템을 딱 갖춰놓고 이 잠재 고객 DB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처를 말해요.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톡.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식당이든 미용실이든 어디 오프라인 매장 갔을 때 꼭 한 번씩 이거를 보셨을 거예요. 카톡 채널 톡을 추가하시면 음료
뭐 사이다 공짜, 아니면 무슨 그날 뭐 몇천 원 할인, 뭐 커트 할인,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구현하셔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내가 연락을 할 수 있는 DB가 확보가 되면은 추후에 마케팅 메일 혹은 마케팅 카톡, 문자를 보내서 구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번 주부터 이번까지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께 뭐 10% 할인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받아본 분들이 특정 기간에 와가지고 내가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면은 그만큼 또 수익이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내 어떤 풀 안에 가둬두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퍼널을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컨텐츠를 잘 만드는 것과 퍼널을 잘 설계하는 거, 이 두 가지 다가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파트 2 컨텐츠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글로 만드는 컨텐츠는 스레드가 좋고 동영상 컨텐츠는 인스타그램이 좋다고 했는데, 인스타그램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댓글을 달면 자동으로 DM이 보내지고 그걸 통해서 링크를 넣어서 고객의 여정을 쉽게 밟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소셜비즈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 소셜비즈로 자동으로 설정해 두면은 내가 컨텐츠를 올려요. 컨텐츠에 누가 댓글을 달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자동으로 DM이 갑니다. 자동으로 DM에 구글 폼을 제출하게 만들거나 단톡방을 들어오게끔 어떤 링크를 보내거나 내가 만든 혹은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소셜비즈는 제가 지금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소셜비즈는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넘어오고요. 이거는 페이스북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페이스북으로 먼저 넘어가셔서 이렇게 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면은,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뭐 회원가입을 하라고 이것저것 뜰 거 연결하라고 그건 하라는 대로 시키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고요. 여기 왼쪽에 게시물 리스트 댓글 답장이라고 해서 이 중에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내 인스타그램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면은 어떤 릴스랑 연결할 건지, 어떤 컨텐츠, 이건 카드뉴스도 됩니다. 연결할 건지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어떤 키워드로 댓글을 달았을 때 자동으로 DM을 보내줄 건지, 여기서 저는 연백이라고 해놔서 여기다가 연백이라고 누르고 엔터 치면은 추가로 누르면 여기 밑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팔로우 구분, 팔로우 안 구분 발송이 있는데, 팔로우 구분 발송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팔로우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는 DM이 저를 팔로우 하셨나요? 팔로우를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기 오른쪽에 미리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 DM을 받아본 사람이 팔로우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다음 리스트가 팔로워에게 보낼 메시지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메시지,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전자책을 받을 수 있는 구글 폼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고 텍스트 버튼 사용 누르고 여기에 링크를 누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넣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요, 이렇게 뜨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걸 누르면은 내가 넣은 링크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뒷단 소셜비즈로 링크를 넣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퍼널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1인 브랜딩 같은 경우에 저의 경우도 그렇고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이 지식 창업적으로 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여서, 저는 대행일도 하고 있지만은 제 본업이 코칭이고 지식업이기 때문에 콘텐츠로 사람들이 본인의 DB를 내게끔 연락처, 메일이든 어떤 핸드폰 번호든 그런 걸 제출을 하게끔 퍼널을 짜 두었고요. 퍼널을 짜서 고객한테 내 무료 자료를 줄 테니까 그걸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이메일 주소를 적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를 다짜고짜 받는 게 아니라 무료 자료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DB를 쌓고 그 랜딩 페이지 하나가 필요해요. 랜딩 페이지에다가 그 링크를 소셜비즈로 넣고 거기로 넘어오면은 거기 랜딩 페이지에 무료 자료 이런 거 줄 테니까 아래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랜딩 페이지 만들어서 DB를 쌓고 메일을 자동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퍼널 사이트 혹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써봤어요. 다 써봤는데 결국 정착을 하게 된 게 우리나라 분이 만든 퍼널 버디다. 랜딩 페이지, 폼이 있어야 되고 DB가 쌓이고 메일이 자동 발송되는 요거는 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 이 틀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디테일들이 다른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저는 퍼널 버디였다. 그래서 제가 퍼널 버디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퍼널 버디고, 퍼널 버디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은 무료 체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입해서 들어오면은 이런 페이지일 거예요. 여기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여기 사이트 근데 들어와서, 저는 제가 이걸 만들었지만은 이렇게 3개가 있을 거예요. 이 3개 중에 여기 스텝 3로 되어 있는 거를 카피하세요. 카피해서 만든 게 저는 이거거든요. 카피해서 들어오면은 페이지가 이렇게 3가지가 진행이 돼요. 랜딩 페이지 보여드리면은 요런 페이지,
요런 페이지를 만들고 요런 페이지에다가 이 폼을 아래다가 넣고 사람이 요걸 신청을 하면은 자동으로 메일이 갑니다. 자료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 먼저 우리가 폼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폼에 빌더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애드 폼을 한 다음에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서 시작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폼을 만드셔야 되는데 폼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성함을 넣고,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여기는 이메일 주소. 여기 뭐 디테일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져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엔 조금 어려서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 퍼널버디 자체적으로 제공한 튜토리얼도 있기 때문에, 혹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또 만든 GPTS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다 링크를 넣어 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디테일하게 파악하시면 되는데, 저는 큰 틀로 이렇게 폼을 만들고 지금 폼 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그런 폼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여기 사이트에서 여기 랜딩 페이지로 들어가신 다음에 에디트 들어가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이런 이미지들은 제가 다 직접 만들었고 여러분도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었거든요. 미리 캔버스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저도 이거를 디자인 감각이 엄청 좋거나 한 게 아니라서 와디즈 펀딩에서 좀 잘 만든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거를 여기 클릭해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눌러서 업로드를 눌러서 저장한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는 거고요. 여기 아래에다가 폼을 추가하셔서 퍼블리쉬 하시면은 이 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둔 거가 이겁니다. 지금 제가 실제 활용하고 있는 랜딩 페이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랜딩 페이지.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유입이 돼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가 있잖아요. 이 링크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아까 소셜비즈에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완료된다. 그럼 컨텐츠를 올리고, 컨텐츠에서 사람들이 연백이라고 댓글 달면은 그 사람한테 DM이 가죠. DM이 가서 DM의 링크를 누르면은 여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기로 넘어와서 여기 읽어본 후에 여기에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은 그 사람한테 메일이 자동으로 가는데, 그러면 또 이 메일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여기 오토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에서 Create Workflow로 Start from Scratch로 새로 만들고요. 여기서 Add New Trigger 누르시고 Form, Submit 요거 누르시고, 여기서 Add Filter 누르면은 아까 저희 만들었던 폼 있죠? 폼 is 아까 저희가 같이 실습하면서 만들었던 게 폼 5죠? 여러분들이 폼 이름 설정해 놓은 걸 누르고 Save Trigger 누르면은 이 폼이 제출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해라 라고 여기서 자동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 누르고 폼을 제출하면 우리가 메일로 무료 자료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샌드를 누르면 샌드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프롬 네임은 내 이름, 프롬 이메일은 내가 가는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뭐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고, 서브젝트는 이 메일의 제목, 여기가 이제 메일 본문입니다. 쪼쪼쪼 써놓고 본문 내용 써놓고 전자책 받기라고 해놓고 여기에 링크를 넣는 거죠. 이 링크는 어떻게 하냐,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무료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넣고 여기 오른쪽 누르고 공유 눌러서 공유 누른 다음에 여기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눌러주고 뷰어 눌러주고 링크 복사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링크를 넣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메일을 받았을 때 여기 링크가 들어가 있는 이 메일을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이해되시나요? 콘텐츠를 봐요. 댓글을 달아요. 소셜미디어로 자동으로 DM이 가게 했죠. 그 DM에다가 우리는 이 페이지가 떠도록 이 링크를 넣었죠. 그러면은 이 상세 페이지로 사람이 와요. 이 상세 페이지로 와서 사람을 쭉 보고 이름하고 연락처랑 메일 주소 이런 거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좀 전에 그 메일이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무료 자료와 함께. 그리고 여기 안에 여기 컨텐츠 들어가 보시면은 이걸 제출한 사람들 연락처가 여기에 쭉 쌓입니다. 여기 쌓이면요, 여기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문자나 메일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잠재고객 DB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레드는 또 어떻게 해놨냐, 퍼널이란 게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만 만들어두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이 전자책에 신청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에 도착하도록 퍼널을 이 컨텐츠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고요. 또 제 프로필 왔을 때 링크 눌러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 스레드 들어오면은 처음 고정글 여기 아래에 이렇게 전자책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로 넘어와서 요거를 누르면은 또 아까 말했던 이런 페이지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퍼널을 여러 가지로 설계를 해 두시면 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퍼널을 설계했는지 퍼널 해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설계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서 이거 모르고 보면은 그냥 무의식 중에 클릭하게 되는데, 알고 보면은 아, 여기서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유도했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하게끔 컨텐츠를 만들었구나, 여기서 이렇게 하게끔 이런 문장을 썼구나 라는 거가 파악이 돼요. 그런 것들을 또 학습을 해서 내 퍼널에 적용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퍼널 또한 세일즈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 사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무료로 뭔가 자료를 주고 이걸 받아본 사람 중에 저가 강의 혹은 1:1 컨설팅, 저가의 뭔가 상품을 이용하게끔 전환을 만들고 여기서 더 비싼 상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드는 이 과정이 다 퍼널이고, 이게 다 세일즈인 거죠. 무료 자료들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관계를 쌓고 설득을 하고 신뢰를 쌓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 신용과 신뢰가 생기도록. 그래서 퍼널은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사실 일상 속에서 다 퍼널을 하고 있다. 쿠팡을 사러 가는 그 과정마저도 다 퍼널이다 라는 거죠.